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퍼 아니고 네. 예, 네. 그 지퍼는요 P2P 그 대출 쪽 관련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P2P요? 제가 알고 있는 P2P는 약간 옛날에 그 푸르나라든가 뭐 이런 불법다운 많이 보셨나 봐요. 전 처음 봅니다. 어떤 쪽으로 많이? 친구들이 아는 형들이 네. 지금 당황하셨죠. 아니 영화 같은 거 이제 줄 때 형 이런 거 어디서 받아야 하니까 푸르땡에서 이제 푸르땡에서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네네네. 저는 우리 절대 이런 그런 얘기하면 안 거를- 됩니다. 여기 불법이에요. 아,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까 저는 안 했습니다. 네. 저는 그런 거랑 관련이 전혀 없고요. 네. 불법이고요. 네, 일단 그쪽 네. 관련된 뭐 P2P가 말 그대로 피어 투 피어라 그래서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그 중개인을 없애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플랫폼인데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P2P 네. 대출 관련된 플랫폼이에요. 네. 근데 지퍼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ICO가 끝났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상장까지도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비트포렉스에서 거의 한 뭐 31% 정도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코인슈퍼도 그렇고 한 굵직굵직한 이제 거래소에 상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또 첫 번째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는 한국 쪽 베이스 회사인데 아직 그 한국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되어 네.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하나의 또 이슈 그 호재가 남아져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최근에 좀 약세장이기도 했고 네. 전체적으로 이제 올라간 이후에는 ICO 가격보다는 ICO 가격대가 이제 40원, 50원대였는데 네. 지금은 8원대로 굉장히 네. 이제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사실 근데 어.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지퍼 자체가 실패작이냐 이런 얘기보다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ICO 시장 자체가 안 좋았다 보니까 네. ICO 가격보다 많이 이제 하락하게 된 그런 이제 프로젝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게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퍼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퍼인데 지금 마침 울프님께서 지퍼 보유 코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보니까 확실히 ICO 대비 한 5분의 1 토막 정도 난 것 같은데 울프님은 어디서 어느 정도를 구매하셨는지 좀 알려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자. 국장님께서 선택하신 이 지퍼 코인 전도유망 ICO 전도유망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상황을 보니까 전도유망의 반대 같긴 한데 ICO로 뽑아오신 이유 투자 포인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P2P 기업들 가운데에서 지퍼와 지퍼 코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제 지퍼 같은 경우는요. 일단 제가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일단 왜 약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그 일단 한국 쪽 시장에 지금 바로 나오지 않고 해외 쪽부터 공략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 좋은 프로젝트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일단은 이 회사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이슈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요. 네. 올해 4월에 원래 지금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제 지퍼 팀의 CEO가 이제 김준번 CEO자 이제 코파운더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전에는 이제 그 이승행 그 CEO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게 이승행 그 CEO가 학력 위조나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이제 안 좋았었어가지고 저 이분 기사 봤습니다. 기사 보셨죠? 네.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었는데 네. 학력 위조 관련해서 수백억 이상으로 이제 펀딩을 해서 논란이 됐었고 뭐 이제 단톡방이라든지 그런 토큰 세일즈 하는 방에서 환불해달라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금감원의 민원까지 올라올 정도로 굉장한 네. 파장을 불러일으켰었고 결국에는 그 이승행 그 CEO가 이제 퇴출을 하고 김준범 CEO가 이제 오면서 다시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피하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거를 기점으로 다시 재기를 잘 네. 하면서 지금 상장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잘 그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는 회사예요. 물론 네. 이제 지퍼에 대해서는 4월 달에 그 이슈를 보신 분들은 물론 너무 막 이런 거는 피하고 봐야 돼. 이런 이슈가 있다니 굉장히 뭐 도덕적 해이다 아니면 이제 뭐 이제 인적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굉장히 다시 이제 그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일단은 그렇긴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탄력성이 없는 이유는 한국 쪽에서 관련된 이제 ICO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이제 대형 거래소에는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가격 탄력성이라든지 거래량이 부족한 상황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지퍼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살펴주시죠. 왜 네. P2P 기업들이 지퍼와 지퍼코인에 좀 주목을 해야 되고 가격 탄력성은 어떤지 좀 직접 봐주시는 게 어떨까요? 네, 일단 이제 지퍼코인은요, 일단은 뭐 그 실제로 최근에 뭐
뭐 이거는 확실한 그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8월 20일 날 큰 이제 미더블 했었었는데요. 거기서 뭐 알리바바 뭐 관계자랑 미팅을 했다라는 그런 후문도 좀 들리고 있고요. 네. 일단 좀 중국 쪽의 거대 금융 기업들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 회사 중에 한 곳입니다. 일단 여기 이제 뭐 얼라이언스 되어 있는 회사들이라든지 그 파트너사들을 굉장히 많이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거의 이제 중국 쪽 관련된 핀테크 회사들이 굉장히 연계가 네.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게요. 네,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계속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면서 가야 되는데 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점은 지퍼의 파트너사들인데요. 네. 일단은 파트너사들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예전에 한번 비체인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 회사 보통 ICO를 평가를 할 때 이 회사가 갑자기 이런 쪽 관련해서 ICO를 통해서 펀딩을 하려고 뭔가 기존에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갑자기 뭔가 하려고 하는 곳인지 아니면은 네. 원래 이런 거에 대해서 꾸준히 이 업계에 대해서 뭐 10년이든 20년이든 꾸준히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자금 조달을 쉽게 하려고 이걸 ICO로 접목을 했는지 아닌지 그리고 네. 파트너사나 얼라이언스 되어 있는 곳들은 탄탄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유심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런 이제 동맹 관계라든지 그 파트너사들이 굉장히 지금 잘 맺어져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파트너사 관련해서 먼저 이제 살펴보도록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승재 기자님이 삼성의 회장이라고 하면은 와, 이거는 진짜면 안 될까요? 네. 네. 지금 한 5초 정도 하세요, 그러면. 네. 아, 나 집에 갈래. 가, 너도 가. 회장이니까 집에 가고 싶을 때 한 번쯤은 가도 되잖아요. 네. 방송 중에. 네.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사실 아무랑 그 파트너사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네. 만약에 아무나랑 파트너를 맺게 되면은 계열사나 네. 이런 게 되게 되면은 삼성의 그런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에 엄청난 누를 끼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또 중소기업의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되게 아무나랑 그 파트너를 맺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파트너는 굉장히 이런 걸 맺어서 또 홈페이지에 이렇게 뭐 인증을 하고 명시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또 되게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긴 한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단순히 로고만 내어져 있는 게 아니라요. 지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네. 이 관련된 업체들 관련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파트너사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들을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해당 그 ICO를 분석을 하실 때는 지퍼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련해서 관련된 분야에 굉장히 전문적인 파트너를 보유를 하고 있거나 네. 아니면 또 이제 많은 파트너, 그러니까 전문적이거나 또 이제 많은 파트너들을 보유해서 그런 집단 지성을 노릴 수 있거나 그리고 굉장히 또 유명한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런 프로젝트의 이제 신뢰성으로 이제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지퍼가 굉장히 이제 투자 포인트로 우리가 봐야 되는 입장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댓글 한번 볼게요. 울프님께서 저는 지퍼 공식 홈페이지 ICO 할 때 이 리더 16,000개. 16,000개 얼리버드 세일 10% 보너스로 구매했어요. 올빅 거래소에서 반 정도 매도하고 10,000개 홀딩 중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10,000개 홀딩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좀 위로 내지는 앞으로 어떻게 좀 해야 될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네. 네,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야.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에르고랑 DCC 관련해서 파트너십 얘기도 네. 마지막에 정리해드릴 때 울프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꼭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또 이 지퍼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네.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대출 사업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 그 특성상 약간 부실 대출이나 대출 상환을 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도 네네. 우리나라 가계 대출도 상당히 늘고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럼 자금 융통에 대해서도 고려하지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네. 이에 대한 방안도 마련된 상황인가요? 네, 자금 융통에 관련해서는 네. 지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채권에서 이제 부실 관련 그거는 되게 불가결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채권이랑 채무자 관련해서는 네. 사실 우리나라 P2P 시장 자체가 지금 여기 백서 안에서도 굉장히 잘 나와 있듯이 저는 이제 이게 뭐 우리가 ICO 쪽 시장 아니더라도 네. P2P 투자 관련해서는 굉장히 우리
그 시장 자체가 크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보셨겠지만 핀테크 투자 이렇게 하고 네. 지하철 5개 광고 이런 거에도 은행에서 예금이랑 뭐 적금 왜 하냐 네. 하면은 뭐 8%뭐 투자 주고 네. 실제로 이제 은행이라든지 그런 중간에 금융기관들을 없애고 네. 개인과 개인 간에 이제 그 투자와 그 대출을 이런 걸 해주면서 네. 더 수익을 높여주고 대출도 더 이제 심사가 덜 까다롭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용이했던 건데 네. 시장 자체는 이제 크고 있지만 이런 부실 관련해서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대요. 네.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부동산 이제 PF 관련해서 네. 부동산 PF요. 네, 부동산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는 네. 연체율이라든지 이런 이제 부실 관련해서는 거의 두 자릿수 한 12.5% 정도 될 정도로 12.5%. 그 연체율이 그 정도 된다는 거는 네. 한 10명 중에 한 명은 그냥 네. 돈을 떼먹고 안 줬다는 거거든요. 그쵸, 부실 그쵸.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은 당연히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는 뭔가 투자가 아니라 네. 그 채권 채무 관계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0% 이상의 그런 율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했다는 거거든요. 아까 승재 기자님이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다시피 네.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 부실률이 5%인 그 저축은행이 네. 차주한테 뭐 예를 들면 17%를 부과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부과를 하면은 5%고 17%니까 네. 천천히 말씀하세요. 네. 시간 많은데 그렇죠. 이게 평소 습관 때문에 평소 습관 때문에 좀 네. 랩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조금 그루비하게 천천히 네. 리듬을 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12%가 남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로 그런 이제 자본 조달 비용, 그거 이제 투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운영에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펀다 같은 경우는 펀다도 이제 P2P 업체들 중에 한 곳이거든요. 네. 거기 같은 경우 이제 부실률이 2%인데요. 네. 그럼 평균 대출 이자가 13%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1금융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네. 대출 이자가 이렇게 두 자릿수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쵸, 뭐 그쵸. 4%대나 이렇게 하는데 네. 근데 사실 왜 1금융이라든지 이런 데서 안 하고 P2P 쪽에서 대출을 할까라고 하는데 네. 생각보다 예를 들면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그 1금융에서 다 한도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용도가 낮지 않더라도 네. 한도를 다 차고 나면은 그 이후로 뭔가 운전 자금이라든지 이런 이제 사업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기를 통해서 이런 자금 조달을 하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10몇 %가 되더라도 여기서 많이들 활용을 하세요. 안 그래도 저도 사실 좀 그런 거 보면 약간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데 제 주변에 안 그래도 저도 저는 대출했습니다라고 하는 줄 저는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제 주변에 이제 스타트업을 준비한 친구들이 그쵸, 있는데 그쵸, 네. 친구들이 이제 그런 데서 받았다면은 괜찮은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맞아요. 그게 네. 빈번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빈번하죠. 왜냐면 네. 진짜 흑자도산 이런 것도 많은 게 본인 쪽은 잘 되고 있어도 자영업 하시는 네. 분들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뭔가 거래 대금을 안 줘가지고 이런 게 이제 쇼트가 나거나 하면은 네.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아져가지고 회사가 이제 도산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네. 굉장히 많거든요. 어.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는 네. 굉장히 자주 쓰고 갚고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부실률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대출 이자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이제 10몇 %대가 이제 되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극단적으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2%대나 5%대 이렇게 부실률이 낮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소액 대출 같은 경우는요, 부실률이 20%가 넘어요. 20%요? 네. 그러면 오. 10명 중에 2명은 이게 이제 그 디폴트가 돼서 이제 못 네.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엄청 높은 그건 거잖아요. 좀 심각한 것 네. 같은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런 경우에는 대출 이자를 소액 대출을 네. 30%를 거의 이제 카드론처럼 그 대출 이자를 매겨가지고 대출을 해준다고 해요. 30%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P2P 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네. 채권을 다루는 회사들이 네. 이런 이제 부실률을 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타겟을 이제 부실률을 일정하게 이렇게 그 관리를 하게 하고, 그러니까 부실률이 제로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계속 모니터링 관리를 하는데, 왜냐면 하물며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이렇게 돈 주고받고 네. 하더라도 계속 연체를 하거나 부실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로일 수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낮추고 이거를 안정적으로 하는 데 의의가 있는데, 지퍼가 풀고자 하는 거는 이런 각 회사들의 부실률이 어디는 2%고 어디는 30%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 네. 것들을 뭔가 이런 이제 그 대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실 대출 같은 거를 좀 안정화시키는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전체적으로 통합을 통해서 부실률을 일정하게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분석 능력을
하도록 돕고 그리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이제 그 체인을 통해서 네. 그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공개를 함으로써 이제 투자자분들의 손해를 막는 거죠.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다들 어느 뭐 P2P 협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가야지만 네. 공유를 하는데 사실 그 P2P 자체가 공시 의무라든지 이런 게 상장 기업처럼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자발적으로 네. 그냥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건데 오. 근데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퍼가 해결하고자 하는 거는 전통적인 이런 이제 금융기관의 문제점이라든지 P2P 금융 산업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가이드라인이 공시 의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그거 네. 괜찮은 거야? 너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아니면 그쵸. 너 그거 뭐 되게 높은 대출 이자로 했는데 괜찮은 거야라고 하는 네. 거를 다 서로 이제 공유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투자자분들한테도 투명하게 공유를 해가지고 이런 부실률 같은 거를 관리를 해서 안정화시키겠다고 하는 게 지퍼의 이제 하나의 그 비전 중에 하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떡상 원재님께서 요즘 P2P 쪽도 대출 자리 리스크뿐 아니라 회사 쪽 리스크도 커져서 이 투자자들은 관련 법규가 정리될 때까지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은 27.5%인데 투자자 보호법은 이 투자 금액 제한 외에는 없어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P2P 쪽에서도 그래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네, 것 같아요. 떡상 원재님 되게 잘 많이 알고 계시네요. 네. 네. 실제로 저도 이제 P2P 쪽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도 P2P 시장에 지금 ICO랑은 별개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네. 네,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요, 되게 굉장히 P2P가 말 그대로 개인과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개인들의 원래는. 신용 대출, 그러니까 진짜 소액 자금의 그 개인들의 대출이 비중이 거의 막 40%, 60% 이상인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커요. 네. 그 지금 떡상 언제님이 말씀해주신 것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되게 안 좋은 게 이게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그레이하다 보니까 네. P2P 대출 회사의 그 대표의 횡령, 배임 횡령 문제 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 갑자기 뭐 대출 해주다가 그걸 채권 들고 그냥 튄 거예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기존에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지퍼가. 왜냐하면 P2P라는 금융 자체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고 네. 선진국에서는 더 이런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그 개인 쪽 위주로 더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만 괜히 이제 그게 부동산이라든지 부동산 PF로 엮여서 연체율이라든지 이런 게 높아지고 네. 떡상 원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지금 안 좋게 되고 있어서 관망하는 분위기인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이런 인프라들과 다 이제 엮어 사실 이제 네. 이제 크립토 시장이랑 블록체인 쪽이 좋은 게 뭐냐면 국내에 한정 짓지 않고 국내외 다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네. 뭔가 그런 거를 정보를 공유를 하고 우리가 다 같이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도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플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